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 파워 인터뷰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안양시 만안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국회의원이라는 호칭이 살짝 어색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좀 어색합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안양 만안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당선된 기쁨도 잠시 지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한 달여 지나서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안양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초심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안양 만안구 포함해서 우리 안양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풀어가고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첫 인사가 너무 비장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 참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 당선될 거라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경선부터 무지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선 어려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득구 대 이필훈, 이필훈 대 강득구의 구도가 아니고 큰 틀에서 당대당 구도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우세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해볼 만한 흐름이었고 이길 수 있는 선거라는 건 뭐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훈 후보나 이종걸 후보나 다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 참 힘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경기도 의회 의원 하셨고 예. 의장도 하셨고 예, 예. 경기도의 연정부지사까지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지방 행정, 예. 지방의회 예. 통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방 자치가 갖고 있는 한계,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 마지막에는 귀결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법 기관이고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돼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네, 답답함이 많으셨나 봐요. 보람도 있었지만 또 답답함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하시면서 물론 그전에도 시민분들 많이 만나셨겠습니다만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 기억에 남는 얘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제발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진짜 나름 절박하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참 살기가 힘들다. 좀 잘 살게 해달라. 이 말씀도 사실은 나름대로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런 분들의 얘기가 훨씬 더
저에게 평상시랑 달리 절박하게 들렸고요. 그때 들은 얘기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인사도 그렇게 무겁게 예, 하셨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가 가장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선거하면서 그밖에 또 힘든 점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했는데 선거라는 게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함께하는 분들이 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들린 얘기도 있고 또 상대방 후보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마무리는 잘 됐지만 그런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세 분 모이면 뭐 선배 후배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제가 뭐 두 분 다 존경했고 뭐 좋아했던 후보들이고 끝난 다음에 한번 만나야 되는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한번 만나시기를. 그럼요, 만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요즘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안구 주민분들 어려워하고 계시다는 얘기 예. 들으셨다고 하는데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뭐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재난 기본소득이랑 지역화폐랑 연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좀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적극 재정을 해서 단비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현금이 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돈이 유통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나름대로 최소한 수입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좀 더 큰 틀의 대책들과 비전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공약들이 좀 과연 이게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인가 싶은 공약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확실한 만안의 변화를 이끌겠다 하는 몇 가지 큰 카테고리의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공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양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안구는 동안구 나름대로 좀 특색을 살리고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또 만안구는 만안구 나름대로 특화된 그 도시로서의 기능들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안양이라는 한 틀 속에서 어떻게 양쪽 다 특화된 역할과 기능들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건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평촌 신도시가 있기 전에는 만안구가 안양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평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안양 만안구에 있던 시청, 경찰서, 교육청, 심지어는 뭐 소방서까지 다 이전을 했잖아요. 저는 신도시 정책을 만든 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구도심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공기관까지 다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더 쇠퇴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안양시청을 우리 만안구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던 거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만안구가 좀 행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안양시청을 마랑구로 이전하는 것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 시청에 대한 활용 계획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합의라든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제 실현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한다면 예.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제 밟아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대상지는 수의검역본부 그 자리가 되겠죠? 현재 이제 유력하게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러면 네. 그 부지가 저는 뭐 1차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아닌 다른 곳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현재로는 그 부지가 1차 대상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현재 그 마랑구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면 마랑구청 부지에 마랑구청도 있고 그 위에 예를 들면 다시 져서 청사를 이렇게 얹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방법은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우리 검역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닐 테고 그럼요. 예. 시민들의 공감대도 좀 얻어야 되고 예. 국회의원분들, 시장, 지방의원분들과의 이런 협의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시민분들의 큰 틀의 여론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여론의 흐름들을 합의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만간에 우리 안양시와도 협의하고 또 안양시 의회와도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공론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 서안양 그 테크노밸리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예. 걸림돌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국방부와의 협의, 탄약고에 대한 안전성 뭐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진행 속도가 늦어서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단지 스마트밸리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체계, 역신설 이런 것까지들 또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이종골 전 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국정 주요 운영 과제로 지금 이 서안양 스마트밸리가 채택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전 당선자 신분에서 국회의원 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자료 요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청와대 쪽이랑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전 당선자에서 국회의원 신분이 된 지금부터는 공개적으로 좀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또 산자부, 환경부, 그 대통령 우리 청와대 이런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네.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양시청 이전과 서안양 스마트밸리 얘기를 제가 큰 두 예.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이 공약도 난 꼭 실현해야겠다 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교육에 관련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안양 지역을 교육 특구로 만들어서 우리 안양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성들 하고 계시고 공약 실천 방안도 이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입법기관이니까요. 예. 법을 제정하는데
또 큰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1호 법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큰 틀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국회의원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1호 법안이 갖고 있는 나름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나름 좀 요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이게 이야기의 흐름을 들어보니까 혹시 교육위원회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육위원회 관심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확정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제가 가고 싶은 두세 개 상임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젠가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듣고 있답니까? 맞습니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가 듣고 있습니다와 비슷한 그렇죠. 뜻을 갖고 듣고 있다. 예, 경청. 예, 그리고 또 예. 듣고 있다. 듣고 여기 있다. 예, 예. 그런 뜻입니까? 주기적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채널은 계속 운영하십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사실 예를 들면 촬영을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스톱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서 한 달 지났는데 사실 선거 끝나고 개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느라고 다시 시작을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예. 왜 여쭤봤냐면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음. 직접 만나서 하는 소통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앞으로 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소통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 전화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활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올리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또 생각도 얘기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방법과 또 우리 핸드폰을 활용한 방법 네. 이 두 가지를 잘 좀 활용해서 소통 잘하는 강독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말씀하셨어요. 국회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예, 일하는 예. 국회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0대 국회 일하지 않은 국회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등원하시면서 각오와 목표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선되고 한 달 동안 제가 그 각종 세미나, 워크숍에 한 보름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란 게 있었습니다. 놀란 게 그 초선 의원들이 그 공부하는 모임 그리고 그 나름대로 좀 의정 활동을 준비하는 토론회 이런 자리에 대부분 다 참석하더라고요. 20대를 우리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21대 당선된 분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그래도 20대랑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1대 국회는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각 의원들마다 지역에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안들을 위해서 논리를 쌓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회상을
만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가 그냥 개원됐는데 20대 국회랑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그 유권자들이 시민분들이 180석을 여당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요. 또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저는 각 우리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21대 국회가 초선 의원분들의 비율이 높아서 예, 예. 조금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기회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는 초선 의원들이 뭐 초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약간 뭐 좀 예를 들면 오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열정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준비할 때부터 마무리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일 열심히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안양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경주를 무사히 완주하려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길 바라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